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미국의 뒷마당이라 할 수 있는 중앙아메리카의 온두라스에서 이 좌파 성향의 시오마라 카스트로 자유재건당 후보가 지난 11월 28일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를 차지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온두라스의 새로운 대통령 당선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카스트로 당선자가 선거 전에 당시 친중 정권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9년 쿠데타로 축출된 마누엘 셀라야 전 대통령 부인이기도 한 카스트로 당선자는 12년 만에 정권을 교체한 인물인데요. 최근 이 중남미에 다시 불고 있는 핑크 타이드, 그러니까 좌파 물결 속에 미중 갈등이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주목을 끈 겁니다. 16살 때 셀라야하고 결혼한 카스트로는 이 남편이 중도 우파인 자유당 후보로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2006년에 폴스 로이디로 이 대통령궁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6월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남편 셀라야가 코스타리카로 추방되니까 아내 카스트로는 쿠데타 무효와 이 남편 귀환을 촉구하는 시위대를 이끌면서 이 여성 정치인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 셀라야가 이 망명 생활을 마치고 온두라스로 돌아와 가지고 이 좌파 정당인 자유재건당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이 대통령 단임제 헌법에 따라서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카스트로가 2013년에 대선에 대신 이제 후보로 나섰지만 실패를 했고요. 2017년에 다시 후보로 나서서 혁신통합당 후보하고 단일화 과정에서 부통령 후보로 물러났다가 그때 또 패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카스트로는 4년 만에 다시 치러진 대선을 통해 12년 만에 대통령궁으로 입성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번 온두라스 선거에서 가장 기대를 걸었던 나라는 아마도 중국일 겁니다. 카스트로가 중국과의 수교를 통한 투자 유치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중국과 수교를 한다는 것은 그동안 외교 관계를 이어왔던 대만과는 단교를 한다는 뜻이기도 해서 이 대만으로서는 불안한 시선으로 온두라스 대선을 지켜봤습니다. 온두라스는 대만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 15개국 중 하나죠. 미국 입장에서도 온두라스가 이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관계를 결속하게 되면 미국의 바로 앞마당에 반미 국가가 탄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선거전을 쳐다봤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황구15의 영문판이죠. 글로벌 타임스도 지난 11월 29일 온두라스가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 온두라스 인근 중미 국가들이라든지 카리브해 국가들의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상당한 희망이 섞인 보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온두라스 선거가 중국에게는 중요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황구15도 지난 12월 2일자에서 온두라스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12년간의 우파 통치를 종식했다, 그러면서 그녀의 살아온 역정을 자세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선되면 중국과 수교를 모색하겠다고 공언했다는 이야기도 빠뜨리질 않았습니다. 대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기대감이 듬뿍 담긴 기사를 실었던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카스트로 당선자 측이 돌연 중국과의 수교 계획이 없다 그러면서 달라진 입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3일 이 카스트로 당선자의 제1 부통령 러닝메이트인 살바도르 나스랄라가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나스랄라 부통령 당선자는 이날 중국과는 외교 관계가 없다, 대만과의 관계가 유지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교육 동맹, 가깝고 역사적인 동맹이 미국이다. 우린 미국과 싸우고 싶지 않다. 미국이 우리의 주요 교역 동맹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카스트로 측의 또 다른 고위인사도 중국과의 관계 강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 나스랄라 부통령 당선자는 온두라스 일간 엘 에랄도하고의 2일 인터뷰에서도 우린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파트너인 인접 강대국과 싸울 이유가 없다, 미국이 우리 물건을 가장 많이 사주고 관계도 더 깊다, 그러면서 이 중국과의 수교는 계획이 없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선거 전에 당시 대만과 단교를 하고 중국과 수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했던 것과는 180도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카스트로 측은 왜 친중 정권으로 가기를 포기했을까요? 이 카스트로 대통령 당선자가 이렇게 선거 유세 때의 공약과는 달리 중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정책을 포기하게 된 것은 미국의 설득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온두라스의 대통령 선거가 한참 진행 중이던 시기에 이 브라이언 니콜스 국무부 차관보를 온두라스로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카스트로를 비롯해가지고 선두 후보 2명에게 대만과의 관계가 유지되길 원한다, 이런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 온두라스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친중 국가로 돌아서는 걸 막기 위해서 전략적 접근을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온두라스의 외교 정책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아니지만 온두라스가 중국과 더 가까운 관계 설정을 희망하는 건 이른바 양털 깎기를 당할 수도 있다 하는 걸 의미한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양털 깎기라는 게 뭐냐면 양털이 충분히 자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한꺼번에 털을 깎는 것 같이 이 중국이 투자 확대를 해가지고 온두라스의 경제적인 영향력을 크게 키운 다음에, 그러니까 영향력을 최대한 높인 다음에 무리한 요구를 들이미는 방식으로 약탈적 투자에 나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미국의 노력은 결실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대선 직전에 카스트로 측은 중국과의 수교와 관련해 가지고 결정된 바가 없다 그러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렇게 온두라스의 친중국 국가화가 좌절된 것을 확인한 미국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통해서 개표 결과가 절반밖에 나오지 않은 상황임에도 11월 30일 정권 교체를 축하한다, 이런 성명을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온두라스의 새 정권인 카스트로 당선자가 친중 정권의 길로 가는 것을 포기하게 된 것은 미국 외교의 승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원래 카스트로의 출신 자체가 사회주의 좌파도 아니고요, 우파 정당 출신이었다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중국의 지원을 받으려고 중국 수교 카드를 꺼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설득을 하고 또 중국과 수교를 한 후에 중국으로부터 양털 깎기를 당할 가능성, 이 내용을 설명을 듣고 나서 카스트로 측도 수긍했다 하는 거죠. 또한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현 대통령의 퇴임 후 운명도 이 카스트로 당선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현 대통령은 미국 수사당국으로부터 마약범죄 연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카스트로 당선자가 내년 1월에 취임하게 되면 지난 8년간 지켜온 대통령직과 더불어 면책 특권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곧바로 미국 정부의 수사 대상으로 체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검찰이 에르난데스 대통령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은 이 대통령 동생의 마약 밀매 혐의 재판 과정에서였는데요. 당시 검찰은 2019년 에르난데스 대통령을 사건의 공모자로 지칭을 하면서 마약 밀매 자금을 대선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 멕시코 마약왕인 이 화킨 구스만을 비롯한 마약 밀매업자들이 이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넸고 에르난데스 대통령은 그 대가로 미국으로의 마약 반입을 도왔다라고 주장해가지고 파문이 일어난 바도 있었습니다. 이 수사로 말미암아 대통령 동생인 토니 에르난데스는 지난 3월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미국 검찰은 이 에르난데스 대통령을 정식으로 기소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동안 이 에르난데스 대통령 정권과 미국과는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만은 카스트로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퇴임 후에 곧바로 미국 정부에서 소환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카스트로 당선자도 미국 정부가 온두라스의 에르난데스의 신병 인도를 요청할 경우 당연히 이걸 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카스트로 당선자가 친중 정권을 포기해야 된 배경에는 이 미국과 에르난데스의 신병 처리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분석들도 나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 온두라스 국민들이 에르난데스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현격하게 낮다는 점에서 이 에르난데스 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즉각적인 이 마약 연루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것이 카스트로 당선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각에서는 에르난데스 대통령이 퇴임 직후에 평소에 가깝게 지냈던 니카라과로 망명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카스트로 당선자 측은 여기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르난데스 현 대통령이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라 하는 뜻이죠. 결국 이런 정치적 문제를 미국이 수용하면서 카스트로 당선자하고 전격적인 외교적 타결이 이루어졌다, 이런 분석들이 나온 겁니다. 이로써 온두라스를 친중 국가로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턱 밑에서 미국을 압박할 전초기지를 만들려고 했던 중국의 시도는 일단 좌절됐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친중 국가로 변화될 것이라고 믿었던 온두라스의 변신, 이건 중국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온두라스의 카스트로 당선자 측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중국 외교부는 즉각 미국이 온두라스의 팔을 비틀었다, 그러면서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대만 외교부는 온두라스 대선에서 카스트로의 승리가 확인된 직후에 곧바로 새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일에는 차잉원 총통이 대만 정부와 대만 국민을 대표해서 온두라스 자유재건당 시오마라 카스트로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관계 증진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대만 총통부의 장둔환 대변인은 온두라스의 대선이 민주적으로 순조롭게 끝났는데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러면서 올해로 수교 80주년을 맞는 중미의 주요 우방 온두라스하고 경제, 무역, 공중보건, 교육 같은 많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했다라고 그간의 관계 발전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바탕으로 카스트로 당선자의 새 정부팀과 함께 양국의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해 나가고 양국 국민의 복리 증진과 양국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 남태평양의 솔로몬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온두라스의 이런 흐름과 함께 이 남태평양의 솔로몬 제도도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지난 11월 24일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이 솔로몬 제도는 인구 70만 명인 작은 섬나라죠. 호주의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섬나라도 친중과 반중으로 나눠가지고 이 분쟁이 격화되고 있죠. 솔로몬 제도는 그동안 오랜 대만의 우방국이었는데 지금의 소가바리 총리가 지난 2019년 집권하면서 대만과 단교를 하고 중국과 수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있는 과달카날 섬과 오랫동안 관계가 좋지 않았던 말라이타 섬 주민들이 소가바리 총리의 친중 정책에 반발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겁니다. 말라이타 섬은 미국과 호주 같은 서방의 지원을 받고 있어서 차제 아예 독립을 하자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로 철저한 반중국 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솔로몬 제도의 운명도 어떻게 될지 주목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주목받는 것은 대만의 미래입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독려하고 또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지난 11월 18일 유럽 발트 3국 가운데 하나인 리투아니아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국에 있던 기존 타이베이 대표부를 타이완 대표부로 이름을 바꿨죠. 그러면서 외교 관계도 격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대만을 국제사회의 한 축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EU의 대표단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의 정치인들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관계 증진을 노리고 있죠.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이 과연 대만의 외교관계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대세가 대만 편으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만이 힘을 얻으면 얻을수록 중국은 분노가 가득한 외교 성명들이 쏟아지겠지만 이미 도도한 물결을 탄 대만 외교의 파도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흐름을 앞으로도 우리 Y타임도 계속 주목하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Y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